사실 어제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한잠도 못 잤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생각 정리하는 글을 쓰면서 새벽 무렵에 결심한 생각입니다. 안철수의 원내 인사들이 미래통합당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귀국하면서 이루려고 했던 그 두 가지 목표에 관한 생각이었습니다. 현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겠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정치 상황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서로 아무것도 잘한 일도 없는데 집권당이 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도 제1야당이 되는 이러한 관계, 이러한 정치를 바꾸겠다는 생각이 그 두 번째입니다. 그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대표님이 한국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가지는 절박함에서 비롯돼서 주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선거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그리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확보하는 방안은 가장 중요한 방법과 절차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직접 소통하면서 지역구로 선출되려고 하는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비례라고 하더라도 지역의 책임을 가지고 지역에서 대표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그 기본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부정하지 않으시고, 다만 대표님이 보다 중점적으로 힘을 모으시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를 합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역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통해서 대표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당들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공모를 통해서 그 진용이 갖춰졌을 때 그때 목표 의석을 말씀드리겠다. 그 시기는 3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다른 그 큰 당들과 비슷한 시기에 그런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희의 정치적인 결단과 관련된 부분이고, 현재 아시겠지만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공천이 당대표의 권한에 있지 않습니다. 민주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서 대의원 당원 그리고 국민들의 투표 절차를 통해서 후보자가 결정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국민의당도 그런 최대한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저나 이태규 의원 같은 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중요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는 큰 관련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는 말씀 드리고요. 그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주에서 지역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그분들도 어제 만나서 같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저는 어렵지만 이 길을 가겠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아무 한일 없는 거대 양당들이 서로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나라를 한 걸음도 못 나가게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치인들은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든 저는 그것을 존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선거법,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그런 바람을 짓밟는 위성 정당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들이 그대로 국민들을 속여서 표를 받아가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 비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저희들은 승부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역구에서 앞으로